전북 익산 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북 익산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입니다. 총리 좀 나와 주시죠. 총리 좀 나와 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윤석 의원님 질의 중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5.16이 혁명이냐 쿠데타냐 이 부분은 차후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이 국정교과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사육과 5학년 2학기 교과서입니다. 이게 내년부터 학교에서 가르칠 교과서군요. 그럼 지금 그 실습용으로 지금 쓰이고 있고 내년부터 쓰는데요. 이게 국정교과서입니다. 지금까지의 검정교과서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지금 국정교과서로 했는데요. 교과서 채택을 했는데 그중에 제가 한 3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국정교과서인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은 군대를 늘려서 이게 의병활동을 어떻게 하냐면 의병들을 소탕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교과서들은 학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병들이 학살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소탕당했다는 표현이 쓰고요. 그 다음 장 95페이지를 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96페이지를 보면 일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쌀을 수탈해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쌀을 수출해갔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런 내용 우리 총리님이 생각하시기에 잘 된 내용입니까? 지금 그 어느 교과서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이게 내년부터 우리 초등학교 5학년에 사용할 국정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예. 이런 내용 잘 된 내용입니까? 잘못된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쳐가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님께서 얘기하시는 여당께서 주장하시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해야겠다라고 하면 내년부터 채택하기로 한 초등학교의 이러한 잘못된 표현들 먼저 고치시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 같이 내년 초등학교에 사용하는 책 수정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부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필요한 조치가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들은 고칠 것입니다. 그럼 아까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제가 앞뒤 문맥을 다 못 봤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 취지에 비춰보면 그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요, 그 내용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총리, 뉴라이트가 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뭔 뜻입니까? 뭐 말씀한 것처럼 라이트 우파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겠다 뭐 이런 것으로 알고 국민들은 있습니다. 되게 뉴라이트를 되게 극우파나 친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극좌만큼 극우도 위험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시죠? 총리. 어느 것이든 한쪽으로 극히 치우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통성을 바로 지키는 그런 노력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화면 좀 보시죠. 화면. 저기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뉴라이트 인사들 명단입니다.
지금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뉴라이트 싱크넷의 발기인이었습니다. 총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배와 균형을 추구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뉴라이트의 창립 발기문에 나오는데, 이런 사람을 경제수석으로 앉혀놓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하겠다는 거 납득이 됩니까? 어떤 단체가 단체로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가, 견해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 소속원들이 또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 사인 일대와 공인 일대의 생각은 좀 보정될 필요가 있다. 좀 더 자유로운 부분에서 조금 더 제한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정이 돼야 될 알겠습니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통일부 장관도 뉴라이트 싱크넷의 발기인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칠 때 대통령께서는 언제시고, 민족 공조를 비판하는 뉴라이트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앉히면 대북 관계가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남북 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엄연히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뉴라이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정부 요직에 임명하다는 것은 뉴라이트 사상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의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집단의 어느 단체의 생각이나 사상을 정부가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주장들, 물론 그건 뉴라이트의 주장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여러 단체들의 주장들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총리실에도 우리 사회 단체들의 대표들과 함께 모임을 합니다마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잘 수렴을 해서 헌법 가치에 맞고 또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런 국가 정책을 집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뉴라이트가 장악한 것은 정부 요직뿐만 아니라 방송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의 공산주의 발언 때문에 전국이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몇 가지 논란을 보면, 불임 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이거 거짓이죠?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법원은 33년 뒤에 재심을 했고 결국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용공 조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고영주 이사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법부나 검찰엔 김일성 장학 등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이걸 들어보니까 사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법부 내에 김일성 장학생은 절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현진 공산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던 우리 국민의 과반수 역시 공산주의자다 하는 논리가 일치되는데, 사람도 많고 많은데 이런 사람 꼭 박문진 이사장에 앉혀야 합니까? 그거는 임명을 한 절차와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세 가지 예를 든 경우에도 비춰보면 과거를 예곡하고 사법부와 국가체계를 모욕하고 국민에게 모멸감을 줬는데도 이런 사람 총리가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대통령께서 임명하거나 다른 절차에 임명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있다 이런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합당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 정부는 유독 이런 분들만 좋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분이 박문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5.16은 민주주의의 보류를 형성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체제를 반대했다. 검정체제는 문제가 많아 국정제가 바람직하다. 급기야 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사람, 이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저기 화면 다 떴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주요 방송사들을 장악하고 있는 기관장들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KBS 이사장, EBS 이사장, EBS 사장, 이런 사람입니다. 꼭 이런 사람들만 이 방송국에 앉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의 분들을 이렇게 따로 앉히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많은 공직, 준공직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좀 통합해 가면서 그렇게 국정을 운영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특히 EBS 서남수 이사장은 교육부 장관 당시에 세월호 참사 때 진도체육관에 갔다가 라면 먹다 걸려서 국민들이 저거 뭐 하는 놈이냐 이렇게 해서 바로 쫓겨났어요. 근데 이 사람을 EBS 이사장에 앉혔습니다. 당시 라면 먹은 일이 별거 아닌데 경질시켜서 미안하다. 그래서 EBS 이사장 시킨 겁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EBS의 사장으로 임명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공직으로 임명된 뒤에는 좀 바로 잘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 양반은 교육부 장관 당시에 교학사 검정심의를 밀어붙였던 공로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겁니까? 이 정도 제가 얘기해도 동의가 안 되시죠? 그럼 다음 화면 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게 우리나라 주요 방송계 임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동성애자와 좌파의 연결고리는 노무현이다. 당시 제1야당의 대변인에게는 미친 여성이다 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저게 도대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저런 일반 사인도 못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중요한 직책이 차지하는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공직자는 언행에 신중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발언 보시죠. 첫 번째 발언을 봐주십시오. 엉덩이가 섹시하다고 했으면 나는 좋았을 것 같다. 이게 다 사석의 자산 자리가 아니라 방송 심의를 하는 휴중에 나온 발언이라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발언을 한 한규용 의원은 이후에도 참여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해야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자체가 위법하다 하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이 한규용 의원, 조영기 의원, 그리고 박규종 위원장 다 청와대에서 위촉한 사람들입니다. 이 한결같이 청와대가 위촉한 3명이 다 구구거나 아니면 다 뉴라이트 인사입니다. 위촉할 때 과거의 행적들, 과거의 발언들 검증 거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직에는 정말 많은 수천 명의 공직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자리에 임명되기 전에는 필요한 부분들을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많은 영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이제 특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편협한 인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다음 사례가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총리, 민주화운동 기정사업비 설립 취지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민주화운동을 기리고 또 그 취지를 우리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정답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장면 봐주시죠. 저 말이 제가 방금 얘기한 민주화운동 기념회장님이 말씀하십니다. 박상중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이 민주화운동 기념하고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의 앞뒤 배경이나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바로 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아니,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인데 민주화 투쟁 다 써먹었다. 제발 민주화 투쟁이나 생색내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것에 대한 선거 시에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임명한 겁니까? 이 정부의 공직 임명이 그런 기준으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비를 없애버리는 것은 독재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이사장에 앉히는 것은 그래도 무력화시키는 건 독재 아닙니까? 독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잘 해서 자, 그러면 다음 사례 국민들에게 한번 봅시다. 불편을 드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내용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이미 정부 보상금을 받았으니 진상규명 요구를 그만하라 라고 주장하신 분, 이게 특조위 부위원장 이현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 사람은 뉴라이트 변호사 모임의 대표입니다. 이런 사람을 부위원장에 보란듯이 임명한 것은 특조위의 진상규명 대놓고 막겠다 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총리?
기본적으로 특조위의 조사 활동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정부의 기본 입장이 그러는데 이게 304명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에 대한 반성은 못할 망정 정부가 할 일입니까? 이런 인사 지금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특조위에서 임명된 절차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임명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절차로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공직 준공직에 임명되어 있는 분들은 언행을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뉴라이트의 정권 장악은 마침내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정복하는 데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4년 박정희 정권 때 도입했던 국정제를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도입하게 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사 과목은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학생들에게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균형 알고 잡힌 있습니다. 역사 인식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죠. 민주당은 교과서 유언비어 유포자들이다. 교학사의 뉴라이트 교과서는 우리 역사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 발언들은 소위 우리나라의 3대 역사기관인 앞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할 기관인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현직 장들이 한 말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균형 잡힌 역사인식이십니까? 그런 개별적인 발언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수는 없고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번 작업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만들어서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하자. 과거에 잘못된 그런 국정 교과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이번에 고쳐서 좀 바른 교과서를 만들자. 이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저도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여된 사람들이 역사 인식이 전부 다 친일 미화하고 독재 감싸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 자,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1982년에 전두환 정권에서 발행한 국정교과서 연구지원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연구진이었습니다. 연구 지원을 했다고요? 연구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연구진. 네, 그런 내용은 제가 자, 그 당시에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만든 교과서의 한 대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시죠. 제5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의 다유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비능률 모순 비리를 척결하며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민주복지 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장래는 밝게 빛날 것이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근데 제5공약이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어느 한쪽 부분을 부각해서 그렇게 평가할 일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앞으로의 교과서는 균형 잡힌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사례를 들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편협된 역사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수많은 기관들이 반대한데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편협된 시각이 아니고 균형 잡힌 역사에 근거한 바른 역사에 근거한 교과서를 만들겠다. 이것이 방침입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인사청문회를 30번 이상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때 새롭게 생긴 관행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에게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이윤석 의원이 물어볼 때 그 부분 답변 안 하시던데 총리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당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 하는 그 얘기. 부분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당시에 많은 또 그 이야기들을 요구하셔서 제가 교과서에는 5.16이 군사 정변으로 기록되어 있다. 예. 그건 제가 나중에 추가로 드렸었습니다. 물어볼 때 왔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했어요. 역사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셨죠. 지금 그런 과정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양한 평가가 진행 중이라서 지금 총리님도 답변 못하는 내용을
한 가지로 통일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5.16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건 특정 부분에 관해서는 균형 잡힌 경륜을 가진 전문성을 갖춘 이런 지필진이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그렇게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내용을 집필할 걸로 그렇게 지금 로드맵을 생각합니다. 보면 1년 만에 국정교과서 만들어서 2017년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시기적으로 그와 같습니다.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다양한 평가들이 많은데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많은 경험이 있었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의 교과서들이 하나 만드는데 대개 4개월 또는 7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새로 만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필진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균형 있는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총리님,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1년 내에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진보 쪽이라든가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국정화 안 된다고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그 지필진에 안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보수 정권에 동의하는 극우 역사학자들만 가서 그 역사교과서 만들 텐데 그 역사교과서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진 그런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균형 있는 지필진을 만들겠다 하는 기본 방침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진행 과정은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 있는 지필진을 못 만들면 국정교과서 안 가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수준이나 역량이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92년에 국정교과서 제도에 대해 헌법 소원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몇 년도에요? 92년도에. 예. 그때 국어교과서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했으면서도 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국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명시한 사실 알고 계시죠? 어느 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이런 저런 점이 고려가 가능하다 그런 판결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리, 지금 고시 이후에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이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제대로 하는 겁니까? 물론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제대로 할 겁니까? 하겠습니다. 이 행정절차법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만일 이 국정교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그 의견 수렴할 생각 있으십니까? 말씀드리다시피 국편에서 지금 균형 있는 그런 지필진들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충실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의 의견을 모아서 좋은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황우회 부총리는 새 교과서는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서술될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일국의 부총리가 헌법 정신을 얘기하려면 현행 교과서의 내용을 왜곡하고 국민들에게 거짓된 내용을 설파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가장 채택률이 높은 교과서에는 북한 관련 기술에서는 독재라는 단어가 2번, 남한 관련 기술에서는 24번 언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차관이라는 분이 교과서를 놓고 독재라는 단어를 세고 앉아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한가롭고 만만한지 뒤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지만 동시에 이 발언은 이 정권이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독재라는 단어를 지우기 위해서 국정화를 강행한다는 분명한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사의 국정교과서를 반대했습니다. 첫째, 국정제도보다는 거민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설득력 있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사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입각해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취임하신 분입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선서와 헌법을 이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